지구온난화 원인 강력한 증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으로 대기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과 산업,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대기 오염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2017년 전후 수년 전 한국의 중국으로부터 계절성 편서풍을 타고 밀려오던 초미세먼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언제는 야밤에 새까만 구름인지 수증기인지 초미세먼지가 지상 5m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대기 중에 정체되어 북해기선 쪽인 일본의 따뜻한 대기로 인해서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아 편서풍이 돌돌 말려서 한반도에 초미세먼지로 장기간 정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좀 더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렇게 초미세먼지로 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대도시나 시골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한때는 중공기관이 사람들 폐를 이용해서 인체 공기 정화기 운동, 공기를 정화하자는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모태똥 마오쩌둥 같은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참새 때 잡아서 대흉년 되어서 또 어디서 굴러온 학자가 수학의 몇 책으로 벽길이 촘촘하게 심자 대흉작이 되어 중국 인민 3천만 명이 아사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과 미중 무역 보복으로 일부는 빠져나갔고 현저히 미세먼지 발생률을 줄였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춘절 행사나 14억 중국인들이 터뜨리는 폭죽을 터뜨려서 한반도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재래식 석탄을 쓰지 않아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웬일로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부수적인 효과를 이익을 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으로 꼽습니다. 오컬트적인 의미에서 지구의 온도 상승과 태양이 밝기가 2배 이상인 인류 진화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었음을 언급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채널링 메시지는 목성 점화를 통해서 2개의 태양이 나타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시스터 언급에서는 태양 뒤편에서 또 하나의 태양이 나타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틀란티스 시절은 엘리트들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2개의 태양을 점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성이 불이 붙을지 의문이고 지난 슈메이커 랩이 소행성이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물론 불이 붙으려면 내부부터 붙어야겠지요. 그게 가능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태양이 2개로 보인다는 점은 인간 3D 육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동수가 높아지면 하나로 보이던 태양이 2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진화가 지속될 때 태양의 밝기가 더 밝아지고 진동 수준이 높아져 차원적으로 더 높은 지점으로 변해야 합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중이 떠들썩하게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때 마스터들은 지혜롭게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의 영적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마스터는 언급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단순히 생화학적 유기물 의미를 떠나 우리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의식이 온난화가 있다고 믿으면 자연현상이 더 온난화를 부추기는 집단적인 힘의 작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2012년쯤 지구가 멸망한다는 믿음을 다소 인구가 많이 믿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어떤 상승 마스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세력들이 현재 지구온난화를 들먹거리며 케미칼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실험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는군요. 그것은 태양빛을 부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온난화 빌미로 인구수를 급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향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먹고 싸고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름 있는 많은 존재들이 한마디씩 거들어 인구 증가가 온난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지구에서 충분한 먹을 음식과 자원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에너지 신기술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소수의 권력 카르텔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낡은 에너지와 위계질서,
독점적인 분배 방식을 선호하며 권력 중독증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닉스 전널에서 보았듯이 과거 지구의 적도 기준에서 북반구, 남반구 온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북반구 대기는 차갑고 남반구 대기는 따뜻하여 적도 사이에서 서로 대기가 섞이지 않아 공기가 말려드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반구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전쟁을 할 때 남반구까지 핵구름이 밀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온난화 사태가 인간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거짓 믿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인간이 대기 온도를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알게 된다면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추방당한 볼세비키들이 1982년 몇 개월 후 핵전쟁을 모의했고 필요 없는 과반수 이상의 인류를 싹쓸이 핵 홀로코스트에서 지구를 인구를 비우겠다는 아젠다를 실행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겠지만 카발들은 그 당시 의제가 너무나 무식하고 촌스러운 짓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인구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온난화를 집착하는 것은 또한 햇빛을 차단한다는 논리는 인류의 영적 발전에 저해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 불화나트륨 불소를 첨가해서 인간 뇌 중심부 송과체를 경화시켜 영적 성장과 직관과 영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술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영감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채널링 메시지는 신인 출현을 예고했고 양자도약을 통해서 신인류 탄생, 메타휴먼, 인디고 크리스탈 레인보그 인종이 탄생과 함께 인류의식이 상승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둠에 봉사하는 글로벌 카발리스트가 그 점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입니다. 80년 전 누군가는 메타휴먼, 초인과 신인을 예지했습니다. 아무래도 히스터가 보기에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방사능, 음식, 정치, 오락, 약물 오염 등이 주된 원인이 인류 집단 의식이 위기를 느끼고 돌연변이를 촉발하여 초인을 탄생하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대기 환경에 좋지 않은 캠트레일과 유전자 변형 곡물 및 가공식품, 2019년, 2023년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루돌프 슈타이너 언급 등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100년 전 어둠의 정령들이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14편의 에세이 시리즈에서 슈타이너는 오웰과 헥슬리에서 제시한 비전과 상당히 유사한 대량 통제의 가능한 척도에 대한 후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슈타이너는 영령을 통해서 우리 영적 본성을 빼앗을 수 있는 미래를 예견했다. 로드 메타트론 2014년 물병자리 전환 인류세 방사 일부 중략 문장 앞부분만 나레이션합니다. 캄브리아 대폭발 때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학적 출현이 있어 왔다는 것은 당신들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캄브리아기는 지구로 강력한 플라즈마가 유입되어서 당신들 지구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명한 진화론자인 다윈도 캄브리아 대폭발이 그의 진화론에 반해서 가장 탄탄한 논쟁거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의 광선은 1989년 터보 충전이 되어 계속해서 엄청난 코로나 물질 분출을 통해 지구로 엄청난 방사 에너지 이온 전자들을 내뿜고 있습니다. 물병자리 대폭발의 우주적인 이온화는 당신들을 난처하게 하는 동안 변화의 엔진이며 상승의 전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자애로운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자기권을 흔드는 것 훨씬 이상으로 태양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의 지각과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날씨 변화, 초강력 폭풍, 지진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절대적인 핵심 촉매인 이온 침투라는 것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많은 음모론 추종자들이 날씨 변화의 원인은 인류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 경우가 아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지난 20년 이상 지구로 방사하였고 역사상 기록된 것 훨씬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권 히터인 하프가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기술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플라즈마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지구와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예전에 생물학적 전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온 유입은 당신들이 생물학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카본 기반에서 실리콘 기반의 몸체로 변하는 데 촉매작용을 합니다. DNA와 새로운 생명 형태, 물병자리 시대 전환 또는 현재 지질학적 시기의 대폭발은 5억 8천만 년 전의 캄브리아 대폭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새로운 생명을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태양풍 유입량은 지금 크리스탈 상승, 그리드에 대해서 공생적인 관계입니다. 고등 차원의 생명 형태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만져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구상에서 새로운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당신들 종교 서적 일부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고대 두루마리 기본에서 생명은 세 가지 원소에서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흙, 지구, 생태학, 불, 전기, 장치, 그리고 빛, 천사의. 물병자리 시대 우주적 대폭발과 크리스탈 144 그리드의 시너지 속에서 평행 차원들이 지금 당신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되었습니다. 이들 차원들 속에서 생물, 플라즈마, 전기적, 광자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오르브, 구체, 빛나는 정령 요정, 그리고 광자로 빛나는 강자 동물, 해파리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지난 몇 년간 활발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상 다른 차원들의 구조체의 의식적인 생명 형태들입니다. 이들 중 몇은 크롭서클과 같은 각종 수단들을 이용해서 당신들과 교신해왔습니다. 더욱 진보된 외계 생명체들은 비물질적인 비대의 존재들입니다. 방사 에너지 유입 및 기원, 1987년에 일어난 하모닉 컨버전스의 이후 2년간 대량의 자기 폭풍이 지구에 수십억 톤이 하전된 플라즈마를 방사하였습니다. 메시지 일부 중략.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가 고향에 2달 머물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리서치 문의 전화가 왔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식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귀에 솔깃한지 한 번 더 전화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화 온실가스 영향 최소.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99.6% 자연현상이라고, 인류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는 0.4%의 극히 일부라 했습니다. 어떤 상승 마스터는 인류가 탄소 배출 0%에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심리상태, 집단적 의식의 불균형적인 원인으로 날씨가 빌어먹을 행동을 한다는군요. 두 번째는 20세기 중후반 대기권 핵실험이었습니다. 실상은 이미 외계 비행체 핵 공격을 목격한 것입니다. 방사선층, 전리층, 자기장층이 두꺼워졌습니다. 피닉스 저널 언급에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기술이라고 보입니다. 조슈아는 독일인들에게 빼앗아온 무기로 이는 저주파 소리 파장을 이용하여 2마일 범위 안에 있는 두께 4인치, 6인치, 15.24cm 이르는 철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외계인들의 비행체 및 그들이 빈무기에 대항해서는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엑스칼리버. 이 무기는 미사일을 이용하여 약 3만 피트 상공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으로 직경 50cm 이상의 목표물이라면 빗나가지 않고 맞힐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5, 60년대 초기에 우주 무기를 개발할 당시 무기였나 봅니다. 재래식 무기들이죠. 세 번째는 태양풍 관계입니다. 태양풍과 흑점 대폭발 11년 주기로 플레이어가 다소 주기상 많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하프 기상 조정 무기와 관련 전리층 대운, 오존층 손상과 변화, 음모 고발자들이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프 시스템은 기능상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더 발전된 모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널에서는 에너지 무게화에 대한 지하시설의 매우 두꺼운 구리선을 통해 언급 등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 태양계가 우리 은하 밀키웨이 은하계 적도에 이동되었습니다. 고에너지 감마선, 광자대 영향, 기타 마야력 언급 등이 있습니다. 26,000년 주기 태양계의 은하계 적도 편입. 우리 태양은 은하의 공존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26,000년 만에 알키온과 공존 주기를 가지며 2012년 12월 21일 동지 11시 11분 우리 태양이 은하계 적도 디스크 평면상에 도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구 자기장 약화, 슈만 공진 주파수 7.83에서 13Hz 상승 관계. 2021년 지금 2023년 현재 13Hz 상승됐습니다. 이 공진은 바이오 생체 리듬, 뇌파 심리 상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화 리서치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반복된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은 그 깊은 내막을 잘 모르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양 자기권 계면 확장과 인류의 혼채 해방. 십수년 전 어떤 동영상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태양 표면 자기장 언급이 아닌 현재 태양의 활동 주기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X미지 은하 영향권 공전 주기 원인으로부터 태양의 자기권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태양 프레이어 활동과 코로나 발생과 전류를 띤 고속 입자가 태양권 계면 사이를 지칭하는 태양풍이 뻗쳐가는 영역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성감 물질과 충돌 후 충격파 발생을 하는 경계 사이로 보이는 태양 외부 자기권 영역이 기본보다 더 명왕성 너머로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인류는 지구 자기장 약화로 인해 전자기적 혼체에서 지자기장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태양 자기 권계면까지 인류의식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국립관측소의 마이클 루구드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루구드 박사는 태양을 조사해 왔으며 1901년 이래로 태양의 전체 자기장이 230% 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태양권 알키온의 26,000년 공전 주기의 은하수 적도 평면상 돌입. 지구가 속한 태양은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은하계 적도 디스크 평면상에 돌입하면서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강력한 입자 에너지와 중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으로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전류편이나 자기장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류 영적 채널에서는 나선형 광자대라고 알려져 있고 고에너지 전자의 질량 2배 감마선과 다른 우주 광선이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은 영적 존재들이 말했듯이 우리 태양계가 은하 적도의 편입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태양으로부터 수십억 톤의 하전된 플라즈마를 방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상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변화를 촉진하는 압력들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